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하면은 왠지 모르게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바바리도 좀 생각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는 목요일의 정법신문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전지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발음 오늘 이렇게 수능 날이라서 그런가? 아니, 수능 옛날에 또 몇 년 전에 보셨냐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참 전에 보셨을 텐데, 그죠? 30년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30년 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이 수능 세대도 아니고 시작은 예비고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험 본 학생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제 다 풀어지고 막 이럴 때 좀 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났네요. 그죠? 이럴 때 사고 조심해야 하고 어떤 일을 끝냈다고 너무 그 분위기에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어떤 일을 끝내고도 천천히 느끼는 게 더 큰 기쁨이에요. 한 번에 딱 몰아서 뭔가를 과격하게 하려다가 탈이 나고 지금 이제 막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야 더 이상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내년에 시험을 볼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저도 뭐 수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답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본인 내공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시험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면 더 시험을 그르치게 되니까 딱 보고 떠오르는 직관적인 답을 고르고 과감하게 시험 치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 이후에는 수능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천천히 그 수능이 끝난 달콤한 기분을 느끼는 게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나고 뭐 하셨어요 옛날에? 전 옛날에 귀부터 뚫었어요. 귀부터? 귀가 그렇게 뚫고 싶더라고요. 지금 다시 메꿔졌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냥 가끔씩 귀걸이를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노는 거는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좀 불편은 하죠. 그리고 좀 제가 인생을 이제 신율 교수님만큼은 아닌데 좀 많이 살아보니까 느낀 게 그거 칭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고비를 넘었어도 이게 세상이 이제 그럼 다 끝났을 것 같은데 한 고비 넘으면 더 큰 산이 또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옛날에 원래. 수능 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사법고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험 결과가 좋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혹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인생 기니까. 진짜 멋있는 말이다. 맞아요. 너의 전부는 수능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너의 전부는 수능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 얘긴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네네. 예. 금감원이 검찰에 김범수 전 의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SM엔터테인먼트 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상당한 경쟁이 붙게 됐죠. 그때 막 주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이 붙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제한하거든요. 원래 주식은 장내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제한하기를 장외에서 주식의 가격, 수량, 매입 기간을 제시했는데 12만 원에 사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여기에 12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 가격을 설정한 뒤에 고정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들여서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를 한 혐의,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 매수도 주식시장에서 보장된 제도이고 이 공개 매수에 방어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를 하는 것도 통상적인 절차라 곧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시세 조정이라고 하면 통장 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 금액을 정해놓고 짜고서. 그러면 그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허위 매매라고 해서 살 의사도 없으면서 높은 가격에 살 것처럼 움직임만 보이는 거. 그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허위 기사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형태가 전형적인 시세 조정인데 장내 매수를 했다고 금감원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제로는 펀드 등을 이용해서 매입이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 등이 대량 매수 주문을 했는데 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것 같고, 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 배 대표가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이미 공모한 상황에서 시세 조정 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입니다. 뭐 이게 어쨌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세 조정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게 지난 2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월 16일, 17일, 27일, 28일에 걸쳐가지고 2,400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409회 고가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량 매수를 통해 가지고는 주식값을 막 뛰게 하는 거는 이게 모니터링을 보면 다 나타나요. 뭐 시가 관여, 종가 관여 이런 게 있는데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전에 한 3시 20분부터 30분 때까지 막 그렇게 주식을 사요. 그다음에 가격을 막 높여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개미들이 보고 이 주식은 지금 이 가격이 정상가다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본시장법에 이걸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성황을 이루는 것만큼 착각을 하도록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거를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이 규정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일단 형태는 거기에 맞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시기하고 주식 흐름을 봤을 때 대량으로 매집하는 이런 것들이 보니까는 뭔가 시세를 조정하려고 아까 지금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을 고정하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하고 이렇게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그때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경쟁 관계였거든요. 장내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 매수가 적법한 절차인데 여기서 경쟁적으로 주가를 그렇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시세 조종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게 맞냐.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법조인들의 의견은 이걸 보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관적인 의도까지 입증이 돼야 지금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2월 10일 날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고 12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가. 근데 그 전에도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경영권을 가지고 카카오랑 하이브랑 다 SM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원래 여기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11만 원대로 이미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 파트너스 얘기했는데 그게 경찰에서는 뭐 어떤 공모한 그런 관계로 보는데 사실상 카카오랑 경쟁 관계였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는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은 이거 자기네가 그 경영권 문쟁에서 하려고 뭔가 이렇게 주식값 올리려고 대량으로 매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방어할 어떤 논리는 카카오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합법적인 근데 여기에 무슨 변호인들도 뭐 지금 어떻게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카카오도 기소된 상황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회사 대표가 처벌받게 되면 그 회사도 처벌받게 되는데 카카오 엔터 그리고 김범수 전 의장 등은 검찰 수사를 거친 다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 사실 어떤 작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가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 이 변호사들이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그 법률 자문이 명목이 법률 자문이지 사실상 불법적인 수단을 제공했고 그 수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행했다. 창안 자체를 변호사가 제공하였는데
그 수법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변호사들이 장래 매수 정도는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여타 시세 조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니 이 정도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감원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단순한 장래 매수가 아니라 일종의 시세 조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검사가 기소를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 변호사분들도 수사를 근데 변호사분들이 수사받는 거는 진짜 그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가 자문받은 대로 지금 배 대표 구속된 예. 상황이잖아요. 예. 예, 자문받은 대로 처리했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해당 법무법인 예.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근데 보통 변호사들이 자문을 할 때는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면피할 구석을 만들어놔요.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떤 진짜 정말 원론적이고 보수적으로 법적인 얘기만 하면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변호인까지 그 지금 조사를 받는 거를 보면은 우리의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사기관은 우리의 목적이 저기 하이브하고 경영권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거 지분 취득해가지고는 이미 14% 가져가는데 저기 공개 매수해버리면 끝나. 우리가 더 가져와야 되거든. 저거 막아야 돼. 그럴 때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문의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시세 조정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 시장을 교란시킬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인과 여기 간에 지금 주고받은 것들이 어떤 이메일 형식이나 휴대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렌식이라든지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나온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이건 이런 목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잠깐 제가 재난방송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의한 재난방송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현재 변이에 맞게 개발된 신규 백신으로 10월 1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사망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께서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예약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접종 가능하며 사전 예약 및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상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아직 이 공짜로 맞을 나이는 안 됐습니다만 이거 맞아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전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온다는 게 결국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로서는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카카오도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SM엔터테인먼트도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배권을 확보했다고선 치더라도 공정위가 사후에 기업 결합 심사를 하거든요. 대기업 간의 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독과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물론 시세 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독과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 결합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결합 수단 등도 공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나 카카오가 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확보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해서 상장을 하고 향후에 해외로 진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조만간에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상장이 사실상 요원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이브의
연예인들의 활동에도 뭐 전면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외 활동에도 일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결국 지배 구조가 변동된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더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카카오 문제는 택시 문제까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요. 그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그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는 뭐 그게 지금 법정형대로 사실 그렇게 형량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 양형 기준을 찾아보면은 한 10년 내외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2,400억 규모를 지금 투입을 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규모가 투입됐으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뭐 10년 내외 정도까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받은 이득의 뭐 3배 이상을 또 벌금으로 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벌 규정이라 그래가지고는 이런 경우에 그 법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회사를 그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를 하는데 금전적인 제재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돈을 내고 끝이 아니라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라 그래가지고는 5년 이내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지금 보유를 할 수 없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